마카파 TV,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날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편집이 좀 느려졌고요. 그래서 오늘 설날 인사 겸 여태까지 못했던 편집 한 방에 딱 압축해갖고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하는 동안 뭐 여러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설날 지나서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건 설날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사고가 또 이렇게 났습니다. 네,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파란색이 제 차고요. 이 주황색은 주정차 차량이고 빨간색 차가 제 뒤를 박은 차입니다. 저는 이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주정차 차량이 있으니 차선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는 방향 차량을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가 이제 앞쪽을 쭉 가다가 차가 많이 와서 이렇게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바로 이제 뒤에서 쿵 박더라고요. 이게 좀 밀릴 정도로 박았더라고요. 이제 뭐 제 차는 소나타고 상대방은 렉스턴인가 그거였는데 렉스턴도 또 새 차였더라고요. 차량은 그쪽이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이쪽 차량이 더 망가졌고 제 차는 그나마 조금 덜 망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뒷차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앞으로 갈 줄 알고 엑셀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고요. 얼마 전에 진장은님도 이렇게 사고가 났죠. 진장은님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골목에서 빠져갖고 이제 우회전 그 큰 대로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똑같이 뒤에서 때려 박았죠. 그래서 절대로 앞차가 간다고 예상하지 말고 절대로 엑셀을 밟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이 차를 보내주고 천천히 앞으로 와서 차가 오는지 잘 보고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주정차 차량도 잘 봐서 해야겠죠. 뭐 지나갈 때 이제 빵 하고 지나간다든지 최대한 안전운전을 해서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영상을 편집을 못했습니다. 네, 못했고 드디어 2022년 설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월이 지나갔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저번에 라이브 했던 장면들 편집해가지고 쭉 올리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TV 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저번에 그 정치적 이야기를 뭐 했다고 뭐 저한테 완전히 그 뭐 죽일 놈 저놈은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인이 그 택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도 이렇게 좀 좋아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나 싶어요. 택시기사 입장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리 저 사람을 지지해도 택시의 정책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으면은 욕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거니까 우리랑은 뭐 그런데도 뭐 정치 이야기다 뭐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자세를 더 불편하게 좀 만들어드릴까 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 뭐 또 하고 싶진 않은데 어제 떴습니다. 어제 떴고 무슨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요즘 솔직히 지지율 1위에요. 저 솔직히 이 사람 지지합니다. 왜? 여가부 폐지한다 그래갖고. 딱 그거야. 뭐 폐지한다는 게 많아가지고 난 이 사람 지지하려고 그래요. 그냥 지지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택시 욕을 했다 그러면 저는 존나게 깔 예정입니다. 존나게 싫어하고 존나게 깔 예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 쇼츠에서 이제 그 유튜브 쇼츠라고 아시죠? 이렇게 짧게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 거기에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냐? 택시 안전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발언을 했습니다. 저번엔 뭐 격벽을 발언했다가 이번에는 택시 안전 시스템 장착 의무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에이다스입니다. 에이다스. 에이다스를 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약 같은 공약이죠. 작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뭐 전후방 충돌 방지랑 뭐 차로 이탈 방지 뭐 이런 거 첨단 보조 시스템이 에이다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택시에 구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했고, 뭐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뭐 둘 다 해당이 되고,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 20만
건 중 약 1만 건은 뭐 이렇게 뭐 다단한다. 뭐 사업용 사고 차량은 뭐 36%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이건 뭐 사고율이 뭐 좀 크다. 택시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윤 후보는 택시 안전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은 택시 대당 평균 80만 원 비용이 소요된다. 보조금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저런 공약을 함부로 구라를 못 쳐요. 왜냐면은 영상에 남고 이러기 때문에 후보들 발언할 때 요즘은 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조심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렇게 기호 2번이 저런 발언을 했으니 이제 기호 1번도 뭐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하는 발언은 제가 봤을 때 뭐 공공앱을 만들어서 수수료 없이 뭐 하겠다. 뭐 저거 뭐야 저 뭐 시민들 뭐 국민들에게는 뭐 호출료를 안 받겠다. 뭐 요런 거를 하지 않을까 기호 1번은.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신기한 게 대통령 선거 때 저렇게 택시 공약을 내놓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원래 지자체 그 시장님들이 이제 좀 저런 공약을 내놓는 건데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내놓는 거는 일단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처음 보는 것 같고, 뭐 과거에 뭐 대통령이 지금 몇 명 살아남지도 않았는데 뭐 그분들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저는 어차피 초현실주의자라 앞으로 일어날 일과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윤 후보가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마 1번도 뭔가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뭐 또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자세가 불편한 거고, 뭐 제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려면은 뭐 말하세요. 대통령 후보들한테 택시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마카파가 이야기하니까 택시 공약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세요. 우리 여권이 변하게 해줄 사람들 발언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 공약 중에 그렇게 택시에 대한 공약이 있는 거는 일단 저는 처음 봐서 아주 요즘에는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끝나고요. 또 한타님, 또 2만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잘 또 시원한 커피 한 잔 사먹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이거 내용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광주도 벤티 들어오는데 쏙 들어갔어요. 원래 그 벤티 들어갔다가 쏙 들어갔다가 다시 벤티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냥 간단한 택시 뉴스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규제 샌드박스로 빗본 반반 택시 동승 오는 28일부터 합법화됩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반반 택시가 이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국토부에서 이제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택시 동승 서비스 오는 28일부터 합법화가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불편해요. 저도 이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택시 동승 서비스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두 대가 움직이게 한 대로 묶여서 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결론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인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또 뭐 사람 많은 강남역 앞에 그 수많은 손님들 어차피 네가 못 태우는데 동승하면 어떠냐,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한 입 갖고 두 말은 안 하니까 저는 그래요. 원래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가격이 움직여야 되고 공급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급도 못 움직이고 가격도 못 움직이니 그게 이제 좀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반 택시 이제 동승 서비스를 한다. 근데 이게 동승 서비스가 그렇게 여태까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또 뭐랄까 많이 이용도 안 했어요. 사실 누가 이걸 그렇게 막 동승 서비스로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반 택시가 이제는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가 된다. 규제 샌드박스 벗어나서 이런 거 가져왔고, 두 번째,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그거죠.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자, 방역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24일, 제가 이거 방송을 해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24일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21년 11월 매출 기준 감소가 되는 사업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1월 초에 못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24일날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분들 거기 24일날 신청했는데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2월 10일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1년 12월 매출 감소 요거 들어가기 때문에 1월 24일, 2월 10일 1차 방역지원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그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역지원금이 거의 확정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 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번에 1차 지원했던 그 개수가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업체뿐만 여행업, 공연업, 간접적 피해 입은 업체도 대상이 포함이 되고요. 업체마다 100만 원씩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가 증가한 300만 원, 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확정은 제가 이렇게 말로 못하겠어요. 아직 제가 중기부 사이트 들어갔다 왔는데 딱히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데, 이게 법인 택시도 받을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게, 마지막에 그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부처들이랑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법인 택시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거는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저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뽑힌 상태고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철 이전에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에 한번 문자가 날라오면은 또 그때 제가 또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영상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지역들은 빨리 시청에 전화를 하셔서 법인 택시 기사인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화 드렸다, 지원이 되는 거냐 한번 전화를 해서 여쭤보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인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먹을 수 있을 때 전화를 해서 타 먹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 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 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을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 one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